반갑습니다. 최성호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WFP라고 세계 식량계획기구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세계 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66억 불이 필요합니다. 한화로 약 7조 원 정도 되는 큰 돈인데 그 66억 불을 실제로 낼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딱 지목했대요. 그게 누굴까요? 바로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비즐리 사무총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 당신이 결정만 하면 전 세계 이 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함께하지 않겠습니까? 너무 참신하지 않습니까? 보통대로라면 국가들에게 원조를 부탁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 같은데 한 기업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.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단 조건이 있어요. 어떻게 그 66억 불로 세계 기금 문제를 해결할지 내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돈을 내겠다. 와. 66억 불을 갖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66억 불을 그 가치 있는 일 위해 기꺼이 쓰겠다라고 SNS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쉽지 않겠죠. 사실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오해도 있었어요. 사무총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진 이 기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기적인 지원금의 규모가 약 66억 불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들더라고요. 얼마만큼의 돈이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구해낼 수 있을까요?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20대 때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2번 있어요. 한 번은 케냐에 갔었고 한 번은 니제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. 니제르라는 이름은 그 나라를 흐르는 강 때문에 생겨나게 됐는데요. 그 강의 이름이 바로 니제르 강입니다. 이 니제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공식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대요.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거든요. 그런데 그 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큰 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건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딱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? 왜 이 니제르라는 나라는 이토록 가난하고 힘이 없을까? 돈이 없어서일까? 이런 고민을 막 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오히려 부정부패 때문이었는데요. 60, 70년대 이 니제르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 수많은 국가들이 해외 원조를 보내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?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다 자기의 개인 주머니로 빼돌렸던 거죠.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일부 지도자들은 아주 배를 불리고 호의호식하는 반면에 전체 국민들은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저는 20대 때 국제개발학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. 국제기구들 혹은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제가 현장에 가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. 그때 번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니제르와 정반대되는 경험을 했던 한 나라, 바로 대한민국이었죠. 대한민국 역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치 난민들처럼 기반 없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어요.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듯이 한강의 기적, 놀라운 산업화를 이뤄냈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내서 이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들의 반열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니제르의 부정부패요? 그건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였다는 걸 그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. 반면에 한국은 어땠죠?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리더들이 많았고요. 또 우리가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정말 노력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죠. 그러면 이처럼 서로 사람이 달랐던 건데 사람은 또 무엇이 만들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교육입니다. 교육이 바로서야 사람이 변하는 거고 사람이 변해야 가난도 해결할 수 있겠다.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 좀 경험하고 왔고요. 그 뒤로도 저는 이제 입시에서 혹은 독서논술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이 친구들이 배우고 성장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저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또 어쩌면 일론 머스크나 수많은 돈도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기근과 기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? 조금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결국
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누군가는 그 니제르와 같은 나라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을, 정직한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교육을 통해서요. 이게 교육의 비전이죠.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보면 WFP 사무총장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? 과연 이 세계의 기근의 문제, 그 외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의 이 많은 문제들은 얼만큼의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? 혹은 여러분들은 돈이 아닌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생각들을 모아보다면 언젠가 좀 해결책도 도출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